A가 B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분명히. 근데 B는 안 받다고 그래. 근데 A는 증거가 없어. 보통장 입금한 것도 아니고 영수증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경우에 이 재판은 누가 이겨요? B가 이겨요? 증거가 없으면 B가 이긴다. B성. B성. 그러면 자, B가 A한테 반드시 1,000만 원을 갚았어. 그런데 자, 내가 집에 가서 우리끼리 뭐 1,000만 원 받은 거 이거 집에 가 영수증 찢어버리겠다. 그럴 수 있죠. 채무증서 찢어버리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그랬던 A가 다시 B한테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B한테 돈 1,000만 원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B는 돈 주고 나서 영수증도 없고 수표 복사도 안 해놨어. 이 재판 누가 이겨요? 진실과 입증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사건의 진실은 갚았죠. 아니 누구죠? 빌려줬죠. 이 사건의 진실은 A한테 있는데 재판은 B가 이겨요. 잘못했죠. 진실은 분명히 A인데 재판은 B가 이겨요. 여기는 진실은 분명히 B인데 재판은 A가 이겨요. 진실과 재판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의사고도 그럴 수 있어요. 재판은 본질적으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예요. 재판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판은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은 재판제도 한계가 있어요. 재판제도는 이런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A는 자기가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B는 자기가 갚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 위험을 안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의료사고를 봅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있고 의사분들이 계시겠죠. 자, 우리나라는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우리나라 입증 책임 원칙은 권리자, 즉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권리의 근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의료사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청구권, 권리를 갖는 거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돼요. 첫째, 병원에 갔다. 둘째, 의료행위가 있었다. 셋째,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 넷째, 의료행위와 이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권리의 근거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아까 A는 자, 돈을 다가.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갖는 거잖아요. 채권자잖아요. 이 채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떤 시점에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 위험부담을 A가 안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B가 재판을 이겨야 돼요. 자, 의료사고 경우에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권리의 근거되는 사실들 병원에 갔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걸 입증하지 못한다. 권리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환자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재판은 누가 이기냐? 반사적으로 의사가 이기게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입증 책임 원칙. 마찬가지로 돈 빌려준 거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돼가지고 돈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A하고 B가 아니라 둘이 대등하게 정보를 나눠 갖고 있어요. 그렇죠? 둘이 참여해서 영수증 썼을 거고 각서 썼을 거 아니에요. 둘만이 아는 일이에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게 깨졌다. 그건 너무 쉽죠. 나도 임대차 계약에 참여했으니까. 둘이 똑같이 정보를 갖는 거고 똑같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논란이 없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료행위는 법원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일시에서 이루어지고 의사의 재량이 존중되고 전문성이 존중이 되고 진료기록 작성에 환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 밀실에서 이루어지죠. 뭔지 몰라. 그 다음 재량이 존중이 돼. 곧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 이를테면 뭘 봅니까? 분만 고통이 심한 환자가 자, 의사님 저항절개 해주십시오. 이러면 의사는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저항절개를 그 순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책임지느냐? 전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건. 재량이에요.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수술요법을 할 건지 아니면 대치요법을 할 건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이에요. 다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요법인데 그걸 끝까지 고집했다. 이런 때는 의사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 존중이 돼요. 그 다음에 진료기록 작성에 전혀 환자가 참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의 이 입증 책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요. 완화. 자, 영동 세브란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수 박사님 계시죠? 이분이 이 입증 책임 완화시킨 판례를 처음으로 약간 만들어내세요. 그 KBS PD 사건인데 수술하고 하반신 마비됐어요. 근데 나중에 진료기록 손본게 드러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료기록 손본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 PD가 직접 소송을 했어요. 혼자 3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우리나라 의료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배상액 7억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반신 마비라도. 한 2, 3억 나올 텐데 KBS가 당시 공급도 셌고 그 다음에 그때는 간병인들을 두 사람 인정해주던 시절입니다. 95년. 그래서 그렇게 세게 받았는데 이때 하반신 마비 원인을 환자가 직접 밝힐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혈종이 생겨서 압박했든지, 두 번째, 신경을 손상시켰든지, 세 번째, 염증이 생겨서 그랬다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만 좁혀주면 되고, 굳이 이 중에 어느 것까지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그 중에 어느 걸로 인해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돼 이걸 밝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범위를 좁혀놔요. 이게 1995년입니다. 이 판례를 이유로 사건이 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98년에 고대 안암병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안동의 어느 중학생이 체육 시간에 매트놀이 하고 있죠. 그러다 허리를 다쳤어요. 계속 병원 전전하다가 서울까지 왔어. 안암병원 한참 치료를 받았어. 근데도 안 좋아져. 계속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원인은 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이제 환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동네 어디 정형외과가 잘 된다. 이건 저기 가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미 골절이 돼가지고 오래된 골절 흔적이 나오고 신경 압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된 거죠. 이때 고대병원은 뭘 작성했어요? 좋다. 우리 오진은 있다. 오진은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의 하반신 마비하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다. 오진과 이 하반신 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그 전에 다쳤던 것과 이것과 상관이 있지 우리 원인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을 해요. 재미있죠? 논리적으로. 이때 우리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 이때 이 판례를 좀 더 진보시킨 입증 책임을 완화시킨 그 명문장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밝혀라 이거든.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전에는 의사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사의 잘못 정도만 밝혀라. 눈높이를 확 낮춰준 거지. 환자들 입증 정도를. 입증의 정도를 엄청나게 낮춰준 겁니다. 이 정도면 의사가 잘못했지 않겠어요? 이 정도만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오기 전까지는 전혀 이상 없었다. 타 원인의 개입 가능성 이게 전혀 없었다. 이거만 밝혀야 된다. 이거. 그러면 뭐라고 그랬느냐? 의사가 공이 넘어와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그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대병원이 오진을 시인했다. 오진을 시인하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것을 정직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은 이 오진과 하반신 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엄청나게 의사들의 책임을 돌려버린 겁니다. 전혀 이 정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입증 책임이 의사한테 있어요. 의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얼마 전에 뉴저지 의사들이 파업했죠. 파업 이유는 연간 보험료가 너무 올라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4천만 원인데 연간 보험료가 4천 정도 돼. 4, 5천. 근데 연간 수입 1억 5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서 뉴저지 전체 의사가 파업이 났습니다. 보험을 전부 다 들어있고 매년 사고율이 높아가니까. 미국의 장점은 진입의 자유도 있지만 퇴출의 자유도 있죠. 그렇죠. 작년 미국 일반 의사들이 그 의과대학 인터레지던트를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한 이유는 자기들에 대한 의료사고 정보가 전부 다 보험회사로 가가지고 내가 막상 개업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때 수술 칼도 안 잡고 잠시 팀원으로 참석만 했는데 그 사고가 다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파업한다 이 친구들. 미국은 입증 책임이 의사한테 있어요. 환자는 소송만 넣으면 되고 의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이
돈 빌려준 A에 의해서 보듯이 한국은 입증 책임이 권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환자한테 있는 거죠. 채권자한테 있는 거고.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입증 책임이 저희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완화 또는 경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래는 환자가 병원에 갔다. 의사가 잘못이 의료행위가 있었다. 그 의료행위 과정에 의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나쁜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의사 의료행위가 나쁜 결과가 있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돼. 근데 보세요. 의사의 진료 행위하고 나쁜 결과 사이, 하반신 마비 사이에는, 오진과 하반신 마비 사이에는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 오진이 하반신 마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는 추정돼 버립니다. 의사 잘못만 있으면 자, 하반신 마비가 왔겠는걸 이런 식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해 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의 상식의 바탕으로 의사의 잘못만 입증하면 되는 쪽으로 우리나라 판례가 전향적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게 98년이에요. 1995년부터 시작된 의료 판례의 변화가 98년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입증 책임이 전환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고 입증 책임은 환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완화 또는 경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전에는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환자는 10골을 넣어야 되고 의사는 한 골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환자는 6 내지 7, 6 내지 7골을 넣어야 되고 의사도 드디어 3 내지 4골 정도로 가서 넣고 와야만이 이 재판이 무승부가 돼서 자기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의사들로서는 정말 어려워진 셈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95년을 계기로 의뢰 소송이 늘기 시작해서 98년에 입증 책임이 완화되니까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기가 쉬워졌죠. 드디어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667건까지 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건 승패 비율은 약 5대5 정도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환자들의 지위가 열악한데 불과 10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의사들로서는 지금 이 당혹스러운 현실에 적응하게